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은 바로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인데요. 휴가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차량 이동이 많고 또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증가를 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휴가철에는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므로 교통사고를 대처하는 방법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휴가철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 윤효경 경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윤효경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 윤효경 경장입니다. 예. 권자인 원지준 경장을 이어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 예. 앞으로 인천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천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같이 하게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리면서요. 네. 자,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다른 달보다 7월과 8월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선 평균적으로 이제 12월, 1월 이제 겨울철보다 7, 8월 여름철에 교통사고가 약 12%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 만큼 차량 이동량이 많아 그만큼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는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통하여 소통관리,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가지로 이동을 하니까 차량 이동률도 이제 높아질 텐데, 차량 이동률이 많아지면은 뭐 당연히 같이 높아지는 게 바로 이제 교통사고 발생률이겠죠. 휴가철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주로 어떤 사고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중요 법규 위반, 예를 들면 신호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에 의한 사고들보다는 운전자들의 이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방향 지시 등 미작동, 지정 차로 준수 위반,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한다든지 안전거리 미확보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 위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방송인데 아주 그 말씀을 잘하시네요, 경장님. 예, 연습 많이 하셨나 본데요. 예. 아닙니까? 자, 아무튼 뭐 휴가지로 이동을 하면서 장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여기에 교통체증까지 겹치면은 뭐 굉장한 피로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 그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뭐 당연히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법을 우리가 또 알아두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여름 휴가인데, 예기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속상하시겠죠. 이 휴가철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또 네. 교통사고 발생 후에 운전자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제 당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 시 즉각 정차 후에 사고로 인한 혹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119에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해야겠죠. 이때 부상자를 이제 무리하게 흔들어 깨우거나 차에서 꺼내는 행동은 금물이며, 119가 이제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부상자를 무리하게 이렇게 흔들어서 깨우면은 그렇죠. 위험하다 이거죠. 네. 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또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이제 사실 보험 신고 접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험사에만 접수할 게 아니라
112에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선은 맞습니다. 뭐 보험사 보통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사만 신고를 접수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에 운전자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차만 이제 손괴된 게 분명하고 물적 피해만 있다면 뭐 도로에서 위험 방지와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또 이제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어쨌든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2 신고랑 같이 병행해서 신고 접수해 주시면 더 좋고요. 또한 이제 경찰관이 직접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신속히 생명을 보호하고 소통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112 신고 및 보험사 신고를 하면 사고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사고도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어야겠죠. 지금 그 촬영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막상 사고를 당하면은 경황이 없어가지고 사고 현장을 정확히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차량 접촉 부분, 이 차량의 접촉 부분만 이렇게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찍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만 찍으면 되는 건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둬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다 찍어야 됩니까 이거? 우선은 이제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게 추후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중요하죠. 일단 사고 접수를 해서 이제 만약에 경찰서에 가게 되면 일단 사진을 찍었는지 먼저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차량 접촉 부분 및 파손 부분을 근접하게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및 도로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 30m 거리의 원거리에서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야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존하시면 이제 나중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전 확보겠죠. 그럼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윤 경장님, 네,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그렇죠.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고속도로 사고 차량 견인 방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입을 한 보험사 견인 서비스가 10km 이상 거리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보험사별로 상의할 수 있는데 통상 현장 출동은 견인 거리가 10km 이내면 무료고 무료. 10km를 초과하면 키로당 2,000원만 더 내면 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이건 몰랐네. 한국도로공사에서. 네, 그렇죠.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 1588-2504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고 위치만 알려주면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 그리고 사고 난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준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네. 고객이 원하는 뭐 장소까지가 아닌 사고 지점 인근의 휴게소, 톨게이트, 차량 주정차 가는 구역까지만 차량을 대피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네, 그래가지고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88-2504번이요. 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1588-2504. 네. 자, 끝으로 휴가철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들에게 당부 말씀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그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여름 휴가를 이제 즐겁게 보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이겠죠. 특히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므로 우리 모두 이제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요, 잠깐만요. 네. 뭐 이렇게 바로 나가죠. 어디 휴가를 멀리 가던 뭐 가까이 어딜 가던 그렇죠. 이렇게 식구들하고 지인들하고 어디 가게 되면 꼭 중간에 휴게소에서 뭘 이렇게 먹고 출발하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저 휴가철에 졸음운전 조심해야 된다고. 졸음운전. 그렇죠. 뭐를 이렇게 섭취하고 나서 운전하다 보면 이게 진짜 졸음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작정 그냥 끝까지 막 허벅지 꼬집으면서 운전하지 마시고 옆에 휴게소에서 좀 한두 시간 주무시다가 가시는 거, 그게
안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첫 방송인데 아주 그냥 말씀을 아주 방송 계속 하셨던 분처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장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인천광역시 경찰청 교통안전계 윤효경 경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이명재 캐스터. 네, 오늘도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